축구 하고 싶은데 아파서 가면 축구 하지 마세요. 마라톤 하고 싶은 사람이 왔는데 마라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러니까 족부의사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왔을 때 하고 싶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발과 발목의 전문가이신 서상교 원장님을 좀 뵙고 다양한 얘기를 물어볼 건데요. 이 원장님께서 2021년 말경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 내용에서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원장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족부TV에 출연하고 있는 족부 전문의 서상교입니다. 책을 어떻게 집필하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책 집필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 책 준비한 지는 그것보다 한 1, 2년 정도 됐고요. 제가 아산병원에 교수를 할 때 책을 꼭 한번 쓰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척추나 무릎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도 책들이 있는데 족부는 책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책은 죄다 그냥 의사들 보는 교과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실제로 행동에 나서서 한 게 이제 2021년 말에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환자분들한테 발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책을 쓴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거랑 좀 약간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 책 맨 뒤에도 보면 불편하게 말고 발 편하게 살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는 걸 봤는데 한 메시지를 좀 정리한다면 이 책은 어떤 메시지를 좀 담고 싶으셨던 건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발이 좀 불편해도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은 잘 살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잘 할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발이나 발목의 질환 자체가 또 일시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면 환자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상생활이나 운동생활이나 취미 여가활동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환자분들이 되게 심각하시거든요. 걱정도 많으시고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잠 못 주무시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고민과 걱정에 빠지기 때문에 희망, 발에 대한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발을 삐었다, 뭐 혹은 뭐 염자됐다,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인대 문제잖아요, 원장님. 이 인대 파열이 좀 잘 되는 사람들, 뭐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뭐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관절이 유연한 사람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런 식의 장난이라기보다 이런 동작을 해보면 이 손가락이 전완부에 이렇게 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몇 명 있죠. 그런 분들은 조직 자체가 되게 유연한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 체질적으로 유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발도 많이 생기고 아치가 좀 무너져 있다든가 발목도 자주 접지릅니다.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외상 다쳐가지고 인대가 파열되면서 또 헐거워져서 접지른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좀 구분해서 좀 우리 접근할 필요는 좀 있죠. 발목 인대 손상, 발목 염자 이게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그 다음으로 발목 염자가 많을 정도로 실제로 빈도는 무지무지 많아요. 발목 한번 접질러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자주 접지르는 편이에요. 네. 저도 여러 번 발목 접질러 봤거든요. 발목 염자는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흔한 외상이죠. 발목 구조 자체가 좀 불안정하게 생겼어요. 벽자 구조로 디귿자로 생겼고 관절 자체 뼈가 좀 작고 잘 접지르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니 선천적으로 유연한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유연한 사람들이 땅을 차는 힘이라든가 힘을 줘야 될 때 뭔가 제대로 된 큰 센 힘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힘을 막 주면서 빠른 속력으로 달려야 될 때라든가 방향을 틀거나 해야 될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힘을 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발목이 유연한 분들이 좀 손해보는 측면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뻣뻣한 사람들이 골절도 잘 되고 인대도 잘 다치고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고 다 나쁜 건 없고 장단점이 좀 있겠죠. 그럼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강하게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덜 유연한 게 낫다? 운동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발레를 하는데 너무 뻣뻣한 사람이면 다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고 체조를 하는데 너무 뻣뻣한 사람이면 그건 체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축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방향 이동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관절 자체가 너무 유연한 사람들은 좀 불리한 측면이 좀 있으니까 관절에 힘이 좀 강하고
근데 근육이 좀 세고 두껍고 튼튼하고 파워가 좀 있는 그런 경우에 근육이 크고 힘을 쫙 실어주려면 유연한 것보다는 꽤 낫긴 하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들이 십자인대 파열이 잘 되고요. 네. 또 아킬레스건도 파열이 많이 잘 되죠. 돼요. 그러면 유연한 사람들이 그런 파열이 좀 덜한 건가요? 확실히 덜하죠. 유연해서 파열은 덜한데 네. 강인하고 스피드를 요구하는 운동을 하기에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불리하고. 거죠. 그렇죠. 그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엄청 세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센데 그게 큰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될 때도 큰 충격을 받아서 파열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연하고 힘이 약하면 그런 식의 파열 사실은 잘 안 옵니다. 관절 자체가 조직이 느슨하니까. 십자인대 같은 인대 조직도 약간 탄력이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볏짚처럼 튼튼하면 끊어질 수가 있는데 고무줄 같이 늘어나는 조직들이 충격받는다고 파열되진 않을 거니까 개인차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유연하지 못한 분들은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 그렇죠. 뭐 보존적인 뭐 예방 차원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좀 있겠네요. 스트레칭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시합 같은 거 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조직들을 큰 충격을 갑자기 받지 않게 워밍업을 좀 시켜주는 게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죠.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은 예방이 중요한 거고 부상 방지는 시합 전에 얼마나 잘 훈련을 해놓느냐, 근육을 잘 키워놓느냐, 스트레칭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접지르고 나면 단지 시기적으로 얼마가 지나 복귀한다기보다는 그 시기 동안 얼마나 프로토콜 잘 짜서 재활 운동을 잘 시켜주느냐가 다시 빨리 복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복귀했을 때 또 다치지 않는 데도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존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다쳤을 때 보존 치료도 있지만 수술을 갈 정도의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한 예방 차원의 보존 치료도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다른 데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잠깐 여기 책에서 언급된 내용 토대로 덜 아프기 위한 어떤 깔창 이런 거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어떤 포커싱은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너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이렇게 이제 VS로 딱 이렇게 붙여서 수술 안 한 치료를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인 치료 이렇게 얘기를 같이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존적인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수술은 차라리 병원에 맡기는 거니까 환자분이 오히려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네요. 알아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수술도 받고 그다음 깁스하라면 깁스하고 질문해가지고 들으면 되는데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보존적 치료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물리치료를 받을지 재활을 할지 깔창을 신을지 환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얘기는 족부 치료를 하러 병원에 왔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 얘기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정형외과 병원 가면은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축구하고 싶은데 아파서 가면 축구하지 마세요. 마라톤 하고 싶은 사람이 왔는데 마라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형외과 족부 의사의 어떤 사명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왔을 때 하고 싶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존적 치료, 뭐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예방도 중요하고 깔창을 잘 신는 게 그런 모든 예방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게 돼요. 발이 사실 불리한 이유는 아치가 있기 때문에 사족 보행하는 동물들은 뒤꿈치에 땅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말을 생각해 보시면 말발굽 있는 부분이 사람으로 치면 발가락 요 앞쪽밖에 없는 거예요. 족저근막은 잘 생기는 발바닥 보이는 말로 치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꿈치가 닿으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발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치가 있어서 힘을 받고 땅을 찰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각 뼈나 힘줄이나 근육에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서 일단 제 생각에는 깔창을 먼저 좀 쓰고 시작하는 게 모든 게 좀 기본이지 않을까. 질환이 있고 안 좋으면은 치료 목적으로는 좀 정밀하게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예방적으로 좀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아치 커버만 대주면 되기 때문에 깔창을 쓰시는 게 디폴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깔창이라는 게 시중에서 파는 깔창 아니면 브랜드별로의 깔창 뭐 어떤 깔창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특정 부위가 안 좋아도 치료를 하는 분들은 깔창을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맞추는 게 좋아요. 특정 부위를 좀 보호를 해주고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예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플랫하지 않고 그냥 아치를 받쳐주면 어느 정도 한 7, 80% 이상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요즘은 운동화 같은 데 또 아치 핏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슬리퍼 같은 고르실 때 아치가 좀 들어가 있는 슬리퍼를 고르는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발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형발인 아이를 적극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책에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평발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태어난 애들은 평발이 없는 애들이 없거든요. 아치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 거죠. 아치는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걸 너무 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발에 있는 26개의 뼈들이 점점 커지고 자라면서 아치는 생기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잘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만으로 6세에서 한 11세 정도, 그 5, 6년 동안 아치가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6세, 7세 이 시기에 평발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치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잘해주면 좋은 거고, 운동을 하고 아치를 만들어주는 깔창을 써서 좋아졌느냐, 그냥 좋아질 게 좋아졌느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워요. 한 명을 가지고 두 가지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아치를 만들어주는 운동은 되게 중요하고요. 아치를 만들어주는 운동은 심플합니다. 이제 엄지발가락 장무지 굴곡근을 스트레칭 해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 그 다음에는 까치발 드는 연습이에요. 까치발 들고 한 2, 30초 버티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힘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힘줄이 아치를 만들어주는 힘줄이거든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도움이 되죠, 아치를 만드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만으로 뭐 10살이 헐쭉 넘어간 시기, 만 12살, 13살이 되면은 그 사람의 아치 모양 거의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 12세, 13세가 넘었는데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깔창을 쓴다고 아치가 좋아지진 않아요. 책이 굉장히 현장 경험을 통해서 쓰신 책이에요. 네. 뭐 어떤 논문을 분석해서 쓴 책도 아니고, 교수도 하시고 뭐 병원도 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외래에 와서 환자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인대 파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대 파열이면은 발목을 안 써야 된다. 그게 제일 흔히 발생하는 오해인 것 같거든요. 발목을 접지른 경우에 환자분들이 MRI 찍으면 이제 더 파열되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끊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제가 제일 이 책에서 좋아하는,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거든요. 194페이지에 보면 이 표에 보시면 심플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파란색 그래프는 운동이나 활동량을 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그래프는 고정하는 어떤 강도를 표시를 한 건데, 발목 염좌가 생긴 초기 단계에는 일단 고정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든 반깁스를 하든 발목 못 움직이게 해두는 게 중요한 거고, 운동 활동은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중기가 되면은 점점 운동을 늘리면서 고정시킨 거의 강도를 줄여갑니다. 통깁을 했으면 반깁스로, 반깁스 했었으면 발목 보호대 같은 걸로 줄여가고, 후기가 되면 보조기를 거의 떼고 재활 운동을 완전히 넘어가는데, 요 그래프를 잘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수상 초기를 얼마나 보느냐? 한 2주 정도 봐요. 그 다음에 중기를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봐요. 4주 이상이면 후기입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러프하게 본 거라서 파열 정도나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목 인제 파열이 아무리 크게 생기더라도 수상 후기로 표시한 기간을 4주, 길게 잡아 6주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다치든 발목 접질러서 문제가 되면 4주에서 6주 정도 시기에는 본격적인 재활 운동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한 3개월째 깁스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가 문제냐? 근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 되는 거예요. 체중이 이제 제가 뭐 한 7, 80kg 나간다 치면, 이 다리는 7, 80kg짜리 아령을 매일 몇 시간씩 들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리가 7, 80kg를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평소에 많이 쓰고 있겠어요. 얘를 일주일만 안 써도 다리 근력은 홀쭉해져요. 그러니까 인대 파열이 되고 나서 막상 파열된 것 자체보다도 근력 빠진 걸 회복시키는 게, 그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적절한 시점은 2주에서 3주 정도부터는 적어도 체중 부하하는 운동이나 기본적인 각도 운동을 시작을 하고, 아주 본격적인 운동은 한 4주째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운동복귀나 일상복귀가 빨라지는데,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재활운동에 빨리 들어가줘야 복귀가 좋아지고 회복이 빠르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너무 재활을 늦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발목에 대한 오해는 너무 많죠. 근데 제일 흔한 오해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꼭 이 부분 좀 봐야겠다 하는 부분도 그 부분에 있는 194페이지. 그렇죠. 그거랑 뒤쪽에 이제 그랬을 때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뒤에 이제 운동법들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사실 운동은 누가 좀 봐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우리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과외 좀 받고 나중에 자습하는 것처럼 운동도 처음에는 좀 잘하시는 트레이너나 재활치료사가 과외를 좀 해주고 좀 그다음에 내가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안 된다고 하면 책에 나온 운동들 같은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밸런스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적절한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 두는 게 중요하다. 약간의 컨펌이나 확신을 좀 병원에서 줘야지 환자분들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대 파열이 됐는데 2, 3주 때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돼요. 그때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나는 아파. 그러면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갈림길에 서거든요. 그거를 병원에서 좀 확신을 줄 수 있게 좀 심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MRI 같은 거나 검사를 하죠. 해서 찍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아프더라도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컨펌을 해드리고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럼 그 고비가 넘어가면서 이제 확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판단하는 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할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 네. 어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보통은 이게 아파서 읽어보실 거예요. 발 질환의 특징은 질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질환을 5개를 넣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인대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그다음에 무지해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관절염. 대표적인 것만 해도 5개인데 조금 부가적으로 있는 내용들, 뭐 혹 있는 거, 티눈 있는 거, 부주상고 이런 문제들만 해도 또 챕터에 다 넣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질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이 질환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흔하게 생기는 인대 파열이나 무지해반증 이런 것들로 이제 책을 좀 펼쳐 보실 텐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초반에 발목 질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발목이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돼 있고 너무 좀 아카데믹하고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 몸은 내가 아픈 건데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달려 있는 건데 이 앞쪽을 잘 읽어 놓으시면 우리가 병원 가서 뭔가 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겁먹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얼굴은 보는데 과연 내 발은 얼마나 봤을까?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원장님 뵌 이 시간을 계기로 좀 제 발을 네. 얼굴 보는 거에 뭐 10분의 1이라도 네. 좀 보면서 예쁘게 매일 바라보는 씻으실 거 아니에요? 발을 매일 씻죠. 매일 씻는데 얼굴은 세수도 하고 크림도 발라주고 관리를 하는데 발에다가 뭐 하나하나 크림 발라주고 이러진 않으니까 사실 바라만 보고만 있었지 예뻐해주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일부분이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하시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요즘 되게 많아졌어요. 저도 환자분들 발은 너무 많이 보지만 제 발을 열심히 들여보면서 막 이렇게 아껴 쓰고 뭐 그러지는 못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제 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 저도 신발을 그냥 막 사서 막 편하게 막 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자분들이 제 발이 어떤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무지해반증 수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목욕탕 가서 수영장 가서 내 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너무 좋아한다, 무지해반증 수술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환자분들 예전보다 훨씬 더 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 이 책을 쓰고 나서 4년이 지났는데 또 지금 그 4년 동안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심의 포인트가 단순히 그냥 안 아프고 지내는 것보다 예쁘고 또 잘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제가 평소 강조를 많이 하던 부분인데 환자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저도 또 분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쯤 좀 궁금하시면 책도 한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 건강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출발입니다. 아침에 처음 시작을 발을 디디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발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책도 한번 보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걸 시청하신 분들한테 뭐 좋은 선물이 오늘 시청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도 내용도 보시고 책도 받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